자,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한 밤샘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서 이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를 쭉 해봤고요. 자,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행정수도에 뭐 청와대랑 국회의원 옮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지금 많이 옮겨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3개 공공기관이 이미 옮겨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다면 이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지금 시작되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그 1차 이전에 대해서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 뭐 확실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대규모로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공공기관 이전을 시즌2를 저희 행정수도 완성 TF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다루겠다 그런 의향이나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시즌2는 저희들 추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론돼야 될 문제고 또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를 보고요. 2005년, 6년부터 시작된 거죠. 아마 공공기관 시즌 1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대체로 한 156개 정도의 아마 공공기관이 작년부로 이전이 완료됐을 겁니다. 중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말 그대로 9년 동안 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찍 완성될 것이 완성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어떻든 작년에 마쳤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전체적으로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또 관련 기업들의 이주 현황이라든지 또 인구 증가 효과라든지 실제로 뭐 나주나 뭐 전주나 김천이나 뭐 진주나 이런 또 원주나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수도권을 대비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혁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전이나 주위에 청주에 블랙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원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강원도내에서 또 어떤 뭐 인입 효과랄까요? 빨아들이는 효과. 또 뭐 경북에도 다 그런 소소한 어떤 불만들이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상당 기간 6, 7년 동안의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고 각 지방별로 확실히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풍들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작게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측면에서 2차 공공기관 시즌2가 이제 이전이 좀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침 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홍문표 의원님하고 저희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전과 충남이 제외된 것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혁신도시인데 한 12개 혁신도시에 나머지 한 120여 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전 절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저는 이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등등의 문제. 지금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26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 문제, 예산 문제는 서울이 중앙에 다 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설계를 꾸며도 중앙에 지고 있는 이 재정권 때문에 지역이 제대로 발전 안 됩니다. 맨날 헛그림만 그렸다 놓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는 지금 말씀한 이 공공기관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내려가면은 상당한 지역 발전 역할을 하죠. 이 부분이 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아까 이해식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과 내려간 공공기관이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내려가서 이거를 적응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재정 형편과는 또 안 맞는 또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을 때 대충 스케치한 게 있어요. 이 반 정도는 효력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올릴 수도 없고 주저앉아가지고 빚더미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앞으로 우리가 시즌2로 옮긴다면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스타디해서 내려가야지 그냥 내려가는 거기에만 우리가 핵심을 두고 내려갔다가는 이런 뭐 하자를 안고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중간 참모가 한 건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17개 시도 중에서 13개를 직접 이분이 골라가지고 24조 1천억을 예산 심의 없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사업 하나가 국책사업이 되려면은 상당한 6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24조 이거를 풀을 때 천억을 그거 한 것도 지금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한 거예요. 여기 내가 지역적인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조금 뭐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고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질 못한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만 풀어버리면은 금방 지역적인 문제 나와서 또 제2의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려면 평균치를 맞춰서 지역의 균형을 다 13개 지역을 골고루 줬어야 되는데 단 예로 들면은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14년 동안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낙연 그때 총리 때 광천 오셔서 지금 혁신도시가 이 충남에 지금 가능하지 않다. 또 대통령께서는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여야가 합심해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총리가 잘못하는 것도 난 국회 우리 충남 대전 의원들이 이 응집된 힘으로 이거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있는 이 기술적인 또 현실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보니까 야 충남엔 뭐가 필요하다. 또 뭐 경남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은 돈도 크게 경제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이미 우리가 대덕 같은 데는 과학이라는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본 스타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기업이 가지면은 흠씬 성장이 빠르죠. 그런데 공기관을 무작위로 내려보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데를 골라라. 그냥 그 능력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나 또는 주변의 그 입맛에 따라서 내려다 보내보니까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겨갖고 도리어 그 효과는 없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돼서요. 네. 제가 말씀 먼저. 네. 송석준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자. 그래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공공기관들을 많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지난 그 공공기관 이전이 좀 나눠먹기식 이게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단순히 공공기관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업들 또 공기업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좀 계획하에서 갔어야 되는데 그저 지역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별로 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실패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우선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혁신도시가 아직도 이렇게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낸 이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업과의 이런 활동,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할 땐 지역 발전, 지방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건데 지방 발전의 근본 이 추동력은 역시 그 지역의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국가 계획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 개혁, 규제 완화해서 그 지역에서 특성 있는 기업들, 더구나 해외에서 또 유망한 기업들이 또 우리 찾아올 수 있게끔 좀 우리 그 국내 이런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패키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고민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단순히 공공기관을 몇 개를 언제까지 이전 그러면 자동으로 그 지역이 발전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거를 보완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큰 시야에서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뭐 쉬운 작업은 아니었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죠. 예를 들면 한 점만 하더라도 얼마나 유치하려고 전국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다 이게 지방 입장에서는 뭐 직원 수 많고 산업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공공기관이 오기를 바라지, 규모도 작고 별 파급 효과가 없는 공공기관을 바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 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최초 추진할 때 사실 뭐 이 시도지사와 협약을 다 맺어가지고 어떤 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조치를 다 했고,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어디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장 또 노조가 반발을 합니다. 노조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장치를 다 마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안 되는 거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또 그중 조정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153개 지방 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뭐 혁신도시도 굉장히 안착이 됐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도시가 사실은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 광역행정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의, 그리고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속적인 예산 뭐 확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 전략을 같이 한다든지, 뭐 산학 연계를 한다든지, 어떤 지역 특화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반성은 결국은 자치분권의 강화, 자치권의 강화, 또 분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즌 2는 아마 더 치열해지겠죠. 더 치열해지겠는데, 적어도 이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좀 높여주고 우리 자치와 분권의 수준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시즌 2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즌 1 때 나타났던 시행착오는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아마 예타 면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일 경우에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이 뭐 어떤 법에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타 면제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바라고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소망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예타 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엄격한 예산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어떤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지금 반론이 아니라 네. 제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예산 결산 위원장을 할 때 지금 살펴본 게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어떤 공공기업이나 어떤 사업이 하나 국가가 내려가면은 거기 처음에 우리가 실사나 뭐 거기 뭐 우리가 재산성 평가라든지 설계 뭐 적성성 검사 뭐 한 6단계를 거쳐 갖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현장에 나와 보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의 수건 사업 써내라 하니까 다 써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선정하는 것은 총리실 일부 오고 뭐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그 몇 사람이 앉아서 정리하니까 나중에 결과는 간 데는 많이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고, 그리고 숫자만 갔지 내용이 없고 이래 갖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불만이 생겨서. 의원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이 예타 면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는-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통령께서 이런 엄청난 국책 사업이나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데는 나는 그 실무자한테 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걸 잘못 대통령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갔다 오셔서 여기 이거 하나 왔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